그때 그 포신 수입의 쌉싸름한 추억이요. 때는 6995년 3월 더하기 3월 3 더하기 3 더하기 3일에 무더운 여름이었다. 우리는 식사 시간을 지낸 후 각자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편의점반에서 전파합니다. 땅! 비열한 공군 놈들의 습격이 땅! 아니 이게 무슨 기압 5도 해병 선임들이 점심시간을 가진 후 나르짖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 틈을 노려가지고 참새 새끼들이 기습을 하다니 이 얼마나 비열한 기습이란 말인가. 기압스러운 선임 해병들께서는 너무나도 놀라 성체를 기압스럽게 휘저으며 역돌격을 하실 준비를 하셨다. 견상섭 해병님께서는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먼저 역돌격하신 5도 해병님들의 각개반스를 긴빠이치는 기열 행위를 벌이셨으나 선임들의 기열은 작전이라는 말이 생각나 간편을 지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튼 간에 6.9분의 긴 소동이 일어나고 부대 내에 생존한 해병들에게서 부대 방송이 전파되었다. 편의점반에서 전파합니다. 아세이 소동, 아세이들, 이전 소동은 훈련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생활관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상. 이 비열한 참새들의 기습은 훈련이었던 것이었다. 이를 미리 알고 선임 해병들은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 기열 민간인들은 도망이라는 하는 것을 하여가지고 기압스러운 진정한 해병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빨갛던 각개반스를 노란 각개반스로 위장을 한 황은철 해병님께서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말씀하셨다. 아세이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너희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알겠나? 에잇! 맞지 말인데. 그래. 그럼 거기 있는 아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비의 준비성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황은철 해변님께서는 그 아세이의 머리를 후려치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세이! 그러므로 오늘은 포신 수입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포신 수입. 그것은 개인 화기 즉 포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병의 생명인 포진을 점검하여 혹시 모르는 비열한 참새놈들의 습격을 변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함과 동시에 아세이들의 짜세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볼 수 있는 아주 기억찬 행위였다. 우선 황은철 해병님께서는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님과 함께 포진 수입을 하기로 하셨다. 혹시 모르는 해바라기 수술을 받지 않은 아세이를 잡아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지금부터 모두 각개반스를 벗는다. 실시! 내무반 내에서 기악찬 악! 타입 소리가 남과 동시에 모든 해병들은 각개반스를 훌러덩 벗어가지고 포신을 빳빳이 세우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또 내놈이다 황룡. 기열 황룡 해병이 또 선임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이었다. 아니 씨발 이번에 또 뭔 족같은 짓거리야. 아니 씨발 이 족개이 새끼들은 남의 조시 그렇게 보고 싶었냐. 감히 해병의 기본 도리를 다하려는 기약찬 황은철 해병님의 행동을 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같은 동기인 황룡을 황은철 해병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었고 진떡팔 해병님께 말하여 주기장으로 데려가서 아주 고분고분하게 타이르게 기열 민간인들은 해병 수육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셨다. 역시 넓은 아량을 가진 진정한 해병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 6.9시간의 짧은 찐빠가 지나가고 황근철 해병님께서는 짬순으로 신입 아세이들의 포진을 수입하고 계셨다. 아니, 이 아세이는 해바라기 수술이 전혀 안 되어 있군.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 이 아세이를 데려가
해바라기 수술을 아주 구샥구샥 잘 해주고 오도록 하라. 알겠나? 아니, 이 무슨 감히 성스러운 해병 성체의 몸을 뜨르기 전에 해바라기 수술을 하지 않고 오다니. 아무리 자진 입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찐빠는 넘어갈 수 없는 법. 황근출 해변께서는 이 신입 아세이가 해바라기 수술을 끝내고 돌아올 때 맴매를 때릴 준비를 하였으나 해바라기 수술을 집자던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간에 해병님이 포신을 손질하던 도중 전두엽을 메스로 90cm 정도 절단해버리는 아주 작고 아주 조금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도 대문짝만하게 보일 듯한 아주 작은 찐빨을 저질러버려 이 계획안 정말이지 무마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자는 있어야 하는 법. 우리는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 옆에서 보조를 하던 여자 간호학과를 나온 간호를 하는 건 즐겁고 보람차 해병을 감히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즉석에서 천의 인형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다시 돌아와서 황근출 해병님은 6.9초 전에 찐빨을 넘어가시고 다시 아세이들의 포진을 면밀히 검사하고 계셨다. 69명의 신입 아세이들의 해바라기 수술이 안 되어 있었고 모두 수술을 받으러 갔지만 무슨 일인지 해병 수술 집도실에선 의문의 해병 수육 69인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우, 쉣! 됐다, 쉣! 아니 이 반무 조조팔 왜 그렇게 울새인 거야? 아우, 빽빽칠 뭐뭐칠 말이 해병이야. 버스인이 짝도하지 않는데. 뭐라고? 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우, 땜땜이. 한대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말인 해병님께서 며칠 전 귀두인성 수술 받다가 전립선이 싹둑싹둑 잘려버렸다. 땜. 아니 이런 고약하고 몹쓸 짓을 보았나. 해병의 생명인 포진을 작동불능으로 만들다니. 무머칠 해병님은 이를 듣고 이 일의 책임자를 해병수육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으나 바로 방금 전 의문의 사람이 이 일의 총책임자 간호를 하는 건 즐겁고 보람차 해병을 전회 인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즉 이것은 비겁한 공군들의 소행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작동불능된 포진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0.69초라는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머뭇을 해병님은 하나의 해병법을 찾게 된 것이었다. 자연적으로 포진을 예언할 수 없다면 인공적으로 포진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 머뭇을 해병님은 이 해결법을 찾긴 했으나 이 기압스럽고 성스러운 포진 수입 중 푸슉푸슉 도중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바로 그거다. 해병 맥주를 빼내러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모칠 해병인과 조조팔 해병이 동시에 같이 나가는 법은 없는 법. 무모칠 해병님은 잠깐 고민하는가 싶더니 조조팔 해병님의 머리를 파이프로 강하게 내리쳤다. 땅! 소리와 함께 조조팔 해병님은 약간의 아주 사소한 뇌손상과 함께 머리를 다친 연기를 리얼하게 하기 시작하셨다. 황근출 해병님, 조조팔 해병이 잠깐 해병 맥주를 배출하러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가. 근데 딱 봐도 조조팔 해병 지금 몸을 가둘 수 없는 상태로군. 오칠이 자네가 선임이니까 책임지고 같이 데려다 주도록 해라. 역시 해병 두뇌에서 나온 기가 막힌 아이디어.
황근출 해병님은 조조팔 해병님과 방금 해바라기 수술을 하러 간 아세이를 헷갈려 한 모양이었다. 자, 어서 가자고 조조팔 해병. 아들놈, 과우가 무려 어류뭉 초밥과 조조팔 해병님은 성공적으로 뇌 손상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연기 기간은 평생. 역시 할리우드의 고향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라 그런 것인가. 연기의 DNA가 그의 포신 깊숙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여간 기합인 것이 아니었다. 아무튼 간에 무모칠 해병과 조조팔 해병은 짜장 보관소로 도착하였다. 자, 일단 각개반스를 먼저 벗어보라고. 뿜에 언냐 나주렴 오렘 아무럴. 이것도 아니 심각하구만. 포신이 정말로 작동 불능이야. 아무벼 주류제루 주로미 누야르 저렴무야르냐가. 그래 알고 있어. 이걸 어서 고쳐야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포신에다가 아무튼 간에 탄다는 것을 넣으면 그만인 것이 아닐까. 그러자 무모칠 해병님은 조조팔 포신님의 포신을 열어 제껴가지고 간호를 하는 건 즐겁고 보람채 해병이 저지른 상처 부위를 비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못 드라이버 바늘 황용, 아니 나는 왜 원장에도 안 적혀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등등을 여러가지 단단한 물질을 집어넣었다. 뭉치마 에이, 가만히 있어 조팔이. 무모칠 해병님의 해병 의료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조조팔 해병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열이었지만, 해병 생활에 익숙해졌다 생각했던 무모칠 해병님이었지만 해병 의료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조조팔 해병님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차오를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무모칠 해병님은 어쩔 수 없이 마취를 해주기로 결심하였고, 방금 전 파이프로 다시 한번 머리를 강타하여 조조팔 해병님을 코코넷을 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이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조조팔 해병과 무모칠 해병님은 자신들만 포신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선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자, 조조팔 해병, 각개반스를 벗어보도록. 하지만 조조팔 해병은 현재 마취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기에 무모칠 해병님이 직접 각개반스를 벗겨주기로 하였다. 원래 해병이라면 직접 각개반스를 내려야 하는 법이지만 지금은 몸을 가눌 수 없는 특급 위급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찐빠는 매우 특별히 넘어가기로 하였다. 조조팔 해병님의 각개반스를 샤라락 내리자 내부반 내 모든 해병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짜세스러운 오도기압 해병의 포신이란 말인가. 조조팔 해병님의 포신은 황근출 해병님의 팔뚝보다 길고 두꺼워 보였으며 포신에서는 마치 혈액처럼 붉은 아우라가 움찔움찔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조조팔이 역시 해병에 완벽히 적응했군. 아주 에볼루션 컴플리트를 구석구석 완벽하게 했어. 하지만 이런 포신은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네. 해병은 모든 것을 같이 쓰며 공유를 하는 법이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은출 해병님은 각개반스를 내리며 그의 포신에 자신의 초대 구멍을 꾹 갖다 대었으며 소리를 내게 된 것이었다. 이에 다른 해병들도 짬순으로 전회를 실시하니 이 모양이 뇌비우스의 띠를 형성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뇌비우스의 띠가 형성되자 전회를 즐기고 있던 해병들은 공중으로 붕 뜨게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해병 초전도체인 것이었다. 라이라이 차차차 헤이 빠빠리빠.